예금이 안전하다고? 근데 물가이기는 예금 금리가 없어. 그리고 주식 입문자 절반은 931만 원을 잃었어.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한국 펀드 매니저 86%가 10년 동안 시장한테 졌거든. 전문가가 이렇게 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면 오히려 초보한테 유리한 전략이 보여. 예금의 함정도, 931만 원짜리 실수도, 기초만 알면 둘 다 피할 수 있어. 예금이 안전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부모님도 그렇고 은행 직원도 그렇고 원금 보장되니까 안전하다고. 근데 잠깐, 진짜 그러고 일 걸까? 한국 예금 금리 최근 10년 평균이 1에서 2%야. 이 나라지표 기준이야.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면 뭐 안전하게 불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 물가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넘는 구간이 계속 있었거든. 물건값은 3% 오르는데 내 예금은 1.5%만 불어나는 거야. 숫자만 보면 돈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줄어들어. 이게 실질 자산 감소야.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내 돈의 가치가 조금씩 녹고 있는 거지. 비유하자면 물에서 앞으로 걷고 있는데 강이 반대로 흐르는 거야. 분명히 발은 움직이고 있어. 근데 돌아보면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나 있어. 예금이 딱 그래.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안 돈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선택지는 어땠을까? 미국 S&P 500 지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수익률이 230%야. 연환산으로 12.68%. 스피바 코리아 리포트 기준이야. 같은 기간 예금은 아무리 잘 쳐줘도 연 2%. 10년이면 원금 대비 약 20% 불어난 수준이야. S&P 500은 230% 올랐는데 같은 10년을 보낸 건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지. 물론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돼. 그건 맞아. 근데 예금도 원금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진 않아.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가 줄어드는 건 잃는 거랑 다를 게 없어. 정리하면 이거야. 예금은 안전한 게 아니라 천천히 지는 게임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지고 있는 구조. 근데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있어.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주식은 답이냐고? 잠깐, 거기도 함정이 있어. 자, 예금이 답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주식은 답이냐고? 잠깐, 거기도 함정이 있어. NH투자증권이 2025년 10월에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 중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 비율 54.6%, 131만 명이야. 절반이 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지. 그리고 그 손실 규모가 얼마냐면 1인당 평균 931만 원이야. 931만 원이면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아. 누군가는 몇 달을 아껴 모은 돈이고 누군가는 첫 투자금 전부일 수도 있어. 그게 그냥 증발한 거야. 더 무서운 건 연령대별 데이터야. 50대 손실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아.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10명 중 6명이 손실이라는 거지. 40대도 59.7%로 거의 비슷해. 30대도 52.1%. 어느 연령대든 절반 이상이 지고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잃는 걸까? 답은 단순해. 기초 없이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삼성전자 올랐다 하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오르면 아쉬워서 더 사고, 감으로 매매하는 거야. PER이 뭔지, 시가총액이 뭘 의미하는지도 안 보고 들어가는 거지.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 사서 고속도로 들어간 거야. 차선 변경하는 법도 모르고 속도 감각도 없는데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들 사이에 끼어든 거지.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야. 주식시장도 똑같아. 거기엔 수십 년 경력의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알고리즘으로 밀리초 단위로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어. 그 사이에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당연히 지는 거야. 결국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야. 기초를 건너뛰었다는 거. 주식이 뭔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좋은 회사를 어떻게 고르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안 배우고 돈부터 넣은 거지. 그 결과가 931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있어. 전문가도 못 이기는 게임이거든. 자, 여기서 진짜 이상한 숫자 하나 보여줄게. 스피바 코리아라고 전 세계 펀드 성적표를 매기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한국 액티브 주식 펀드를 10년 동안 추적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86.4%가 벤치마크한테 졌어. 벤치마크가 뭐냐면 그냥 시장 평균이야.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 그러니까 돈 받고 종목 골라주는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이 그냥 시장 평균보다 못한 성적을 낸 거지. 잠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매일 기업 분석하고 실적 발표 보고 수백 개 종목을 추적해. 그런데 10년 놓고 보면 대부분이 진다고? 왜 그런 걸까? 이유가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수수료.
액티브 펀드는 운용 보수가 보통 연 1에서 2%야. 적어 보이지? 근데 이게 10년이면 복리로 쌓여.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매년 빠져나가거든. 두 번째, 단기 성과 압박. 펀드 매니저는 분기마다 성적표를 내야 해. 3개월 안에 결과를 보여줘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단기 수익이 안 나면 팔아버리는 거야. 세 번째, 감정적 매매. 전문가도 사람이야.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팔고 급등하면 욕심에 사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사고 팔고의 타이밍을 계속 틀리게 돼.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봐. 전문가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진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때? 수수료? 요즘 증권사 앱으로 직접 사면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어. 단기 성과 압박? 없지.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들고 있을 수 있어. 감정적 매매? 이건 솔직히 개인도 똑같아. 근데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씩 사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들거든.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달랐던 거야. 전문가들은 수수료와 단기 압박이라는 핸디캡을 달고 뛰는 거고, 개인은 그 핸디캡 없이 뛸 수 있는 구조야. 그리고 이건 시장 자체의 방향 얘기인데, 코스피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80년이야. 그때 기준점이 100이었거든. 2026년 지금 6,000선은 넘었어. 약 60배. 중간에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어. 그때마다 폭락했지. 근데 결국 시장은 올라왔어. 시장 전체에 올라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기게 돼 있는 구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기초부터 짚어줄게. 자, 이제 기초를 깔아야 해.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면 아까 말한 931만원짜리 수업료를 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가보자. 주식이 뭐냐? 쉽게 말하면 회사 소유권을 쪼갠 거야. 예를 들어볼게. 친구랑 둘이서 카페를 차렸어. 너가 5천만원, 친구가 5천만원 넣었어. 그러면 이 카페의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회사라는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각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표시한 것. 그게 주식이야. 그러면 주가는 왜 오르는 걸까? 간단해. 그 카페가 잘 돼서 매출이 2배로 뛰었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1억짜리 카페였는데 이제 가치가 2억이 된 거야. 그러면 네가 가진 50% 지분 가치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는 거지.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내 지분 가치도 올라가. 반대로 카페가 망하면 내 지분 가치도 같이 떨어져. 이게 주식의 기본 원리야. 이제 한국 주식시장 구조를 보자. 한국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두 개 있어. 코스피하고 코스닥. 코스피는 대형 우량주들이 모여있는 시장이야.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굵직한 회사들. 1980년에 기준점 100으로 시작해서 2026년 기준 6천선을 돌파했어. 60배가 오른 거야. 45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시장 전체가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증거야. 코스닥은 좀 달라. 중소기업, 벤처, IT 기업 중심이야.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들이 모여 있어. 근데 2000년 IT 버블 때 최고점에서 78%가 폭락했어.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뜻이야. 둘의 차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상장 요건이야.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자기 자본 300억 원 이상에 매출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해. 검증된 대형 회사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인 거지. 코스닥은 이 기준이 훨씬 낮아서 빠르게 크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는 대신 부침도 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야.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 회사 전체의 가격표인 거야. 아까 카페 비유로 돌아가면 그 카페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를 내야 하느냐. 그게 시가총액이야. 주가만 보고 이 회사가 크다 작다 판단하면 안 돼. 진짜 회사의 규모는 시가총액으로 봐야 해. 그러면 시총이 낮은 회사에 투자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냐고? 가능은 해. 근데 시총이 낮다는 건 시장이 그 회사를 아직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 대박의 반대편에는 항상 쪽박이 있어. 기초 없이 시총 낮은 종목만 찾아다니면 931만 원 손실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주식은 회사 소유권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두 시장이 있고 회사의 진짜 크기는 시가총액으로 본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뉴스에서 나오는 주식 이야기가 다르게 들릴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좋은 회사를 골라내는 도구가 따로 있어. 자, 주식이 뭔지 알겠고 코스피랑 코스닥도 알겠고 시가총액도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그래서 좋은 회사는 어떻게 골라? 감으로? 뉴스 보고? 그러다가 931만 원 날리는 거야. 좋은 회사를 고르려면 숫자로 판단하는 도구가 필요해. 세 가지를 알려줄게. PER, PBR, ROE. 먼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야. 이 회사가 버는 이익에 몇 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야. PER이 10이면 1년에 버는 돈의 10배를 주고 사는 거지.
코스피 평균 PER이 대략 10에서 12배 정도야. 미래에셋증권 미서치 기준이야. 그러면 PER이 낮으면 무조건 싼 거야? 아니야. PER은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어. 백화점이랑 동대문 시장 가격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 IT 회사의 PER이랑 은행 PER을 비교하면 안 돼. 같은 업종, 같은 시장 안에서만 의미 있는 숫자야. 다음은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이야.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야. 이 회사를 지금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 청산가치 대비 몇 배에 사고 있느냐를 보여줘. PBR이 1, 2하면 이론적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서 다 팔아도 이익이라는 거지. 근데 한국 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 유동주식 비중이 한국은 60.6%인데 미국은 95%야. 대주주가 주식을 꽉 쥐고 있어서 일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 그래서 PBR이 1 이하인 한국 기업이 많은 건 진짜 싼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해. 마지막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야.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거야. 내 돈으로 얼마를 벌었냐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거든. 워런 버핏이 기업을 고르는 기준 중에 이게 있어. 최근 3년 연평균 ROE가 15% 이상인 기업. 10억짜리 가게에서 1년에 1억 5천만 원을 버는 곳. 그 정도면 사장님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지. 실제 예시를 보면 삼성전자 2024년 ROE가 4.1%야. 반도체 불황 때문에 크게 떨어졌지. 근데 2026년 예상치는 10.9%까지 회복할 전망이야. ROE 하나만 봐도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감이 오지? PER로 가격이 적정한지, PBR로 자산 대비 싼지 비싼지, ROE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완전히 다른 눈으로 시장을 볼 수 있어. 근데 이걸 다 공부해도 전문가 86%가 진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여기 있어. PER 보고 PBR 보고 ROE까지 체크했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전문가 86%가 10년 동안 시장 평균한테 졌다고. 그 사람들은 이런 지표를 매일 분석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졌어.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걸까? 답은 의외로 단순해. ETF야. ETF가 뭐냐면 주식 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거야.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묶어놓은 바구니를 한 번에 사는 거지.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을 한꺼번에 사는 효과가 있어. 한 종목이 망해도 나머지가 받쳐주는 구조야. 그리고 비용이 압도적으로 싸. 일반 액티브 펀드 운용 보수가 연 1에서 2%이브, 펀드 운용 보수가 연 1에서 2%인데 ETF는 연 0.01%에서 0.5% 수준이야. 왜 지수를 통째로 사는 게 종목을 골라 사는 것보다 이기는 걸까? 파트 3에서 전문가가 지는 이유 세 가지를 말했잖아.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세 가지가 ETF에서는 사라져. 종목 선택, 시장 전체를 사니까 고를 필요가 없어. 수수료? 연 0.01%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감정적 매매? 매달 적립식으로 사면 기계적으로 담는 거니까 패턴이 끊겨. 실제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 S&P 500 ETF 10년 수익률 230%, 연환산 12.68%. 같은 기간 한국 액티브 펀드 86%가 이보다 못했어. 전문가가 밤새 분석한 결과가 그냥 시장 전체를 산 사람한테 졌다는 거야. 근데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 ETF 중에 레버리지랑 인버스라는 게 있거든? 레버리지는 지수 수익률의 2배, 3배를 추종하고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야. 이거 초보한테는 독이야. 레버리지 ETF 사려면 계좌에 최소 1,000만 원이 있어야 하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해. 국가가 장벽을 세워놓은 거지. 초보라면 절대 건드리지 마. 그러면 어떤 지수를 사야 하느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비교해 줄게. 나스닥은 빅테크와 AI 기업 중심이야. 성장성은 가장 높지만 변동성도 가장 커. 2000년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78%, 2022년에도 마이너스 33% 빠졌어.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 10년 연한산 12.68%로 장기 투자의 교과서 같은 지수야. 코스피는 한국 대형주 중심이고 환율 리스크가 없지만 배당 성향이 27.2%로 16개국 중 최하위야. 어디에 올라타든 개별 종목을 골라 잡는 것보다 지수를 통째로 사는 게 전문가 86%를 이기는 방법이었던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돼? 자, 이제 진짜 실전이야. 세 단어로 정리할게. 적립식, 분산, 소액. 첫 번째, 적립식.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거야. 예를 들어 매달 15일에 S&P 500 ETF를 10만 원어치 사는 거지.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체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져.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타이밍을 안 잡아도 돼.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매달 사는 거니까 감정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어. 실제로 한 경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연금 계좌에서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 두 번째, 분산.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 ETF를 사면 이게 자동으로 해결돼. S&P 500 ETF 하나로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거야. 한 종목의 리스크가 전체를 흔들지 못하는 구조지. 세 번째, 소액 시작. 처음부터 크게 넣지 마. 10,000원, 30,000원으로 시작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할 여유가 생겨. 이게 실전 감각이야. 교과서 100권 읽는 것보다 소액으로 직접 사보는 게 훨씬 빨리 배워. 여기서 하나 더. 연금저축펀드, ISA, IRP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 매매 차익이나 배당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거나 미뤄지니까 장기로 갈수록 복리 효과 차이가 꽤 벌어져. 일반 계좌가 아니라 절세 계좌부터 여는 거, 이것만으로도 한 수 앞서는 거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3가지. 증권사 앱 설치하기, 5분이면 돼. ETF 하나 검색해보기, 사지 않아도 돼. 보는 것만으로 감이 생겨. 소액으로 한 주 사보기, 커피 2-3잔 값이야. 사는 순간 시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기초만 알면 나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봤으면 이미 기초는 깔린 거야. 자, 여기까지 왔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예금이 안전하다는 말. 근데 물가한테 지고 있었지. 그리고 기초 없이 주식 시작한 사람들. 절반 넘게 손실이었어. 1인당 평균 931만 원. 전문가도 86%가 시장한테 졌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 그 전문가들이 왜 졌는지. 수수료, 단기 압박, 감정적 매매. 개인은 그 핸디캡이 없다는 것. 주식이 뭔지, 코스피랑 코스닥이 뭔지, 시가총액이 뭔지 알게 됐고, PER, PBR, ROE로 좋은 회사를 골라내는 눈도 생겼어. ETF로 시장 전체에 올라타는 법도 배웠고, 적립식으로 감정을 빼는 전략도 알게 됐지. 기초 없이 시작하면 931만 원. 근데 기초 알고 시작하면 출발선이 달라져. 같은 시장, 같은 종목인데 보는 눈이 다르면 결과가 다른 거야. 예금도 주식도 결국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시작이야. PER이랑 ROE로 실제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ETF 포트폴리오는 어떤 비중으로 짜는 건지, 이런 실전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룰 거야. 오늘 깔아놓은 기초 위에 하나씩 쌓아가는 거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준비한 사람한테 돈이 모여.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한테서 빠져나가서 기초를 갖춘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야. 이 영상 끝까지 본 너는 이미 그 준비를 시작한 거야. 괜찮아. 처음이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처음을 넌 지금 해냈어. 다음 편에서 또 보자.